반갑습니다. 자리하세요. 오파드입니다. 먼저 전 영상에서 생각보다 많이, 제 생각보다 훨씬 많은 금액의 후원이 들어왔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한 2, 300, 물론 2, 300도 큰 돈이긴 하지만 보통 영상 올리면 유통기한이라 해야 하나? 조회수가 잘 올라가는 기간이 보통 2, 3일이니까 길게 일주일 정도를 채워도 많아야 500만 원 정도라도 모이면 많을 것 같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왜냐면 사실 라퍼지 스토어나 오로라는 브랜드가 감성이나 메이킹보다는 오로지 저가에, 사실 패션이라기보다 그냥 단순 가격으로 인한 저가의 가성비를 어필을 하던, 뭐 알고 보니 가성비가 아니고 그냥 사기였지만 아무튼 가격 자체는 싼 타 브랜드와의 가격적인 부분에서 비교 우위를 점해서 많이 팔던 그런 브랜드였으니까, 그렇다 보니 라퍼지 스토어 제품을 사서 피해를 보신 분들도 대체로 학생분들이거나 패션의 소비를 크게 하시는 분들은 아닌 분들일 거고, 그런 만큼 몇천 원도 부담스러울 수 있다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저의 어떻게 보면 자만이기도 하고 제 생각이 짧았기도 했구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먼저 모금액이 제 생각보다 많기도 했고, 그 모금을 해주신 분들 중에 몇십만 원에서 극소수지만 100만 원까지 큰 금액을 후원해주신 분도 계셨고, 이분들 중 대다수가 브랜드를 운영하는 대표님들이시거나 패션업계 종사자분들이시더라고요. 그리고 솔직히 저희 카페도 이런 도메스틱 브랜드를 주로 소비하는 그런 분들이 모인 커뮤니티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많은 분들이 후원을 해주시는 걸 보고 솔직히 좀 찡했습니다. 이걸 보면서 제가 생각이 짧다고 느낀 거죠. 단순히 라퍼즈와 오파드의 싸움이 아닌 이 한국 패션씬 전반의 부조리와 악습들, 더 나아가서는 이 한국 사회 전반의 그런 불합리한 문제점들과 업체, 그리고 그에 당하기만 했던 소비자, 정직한 브랜드들의 대리전을 제가 총대 메고 대신하는 것 같은 느낌? 이런 생각이 드니 더욱더 책임감이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지금까지 모인 금액은 1,000만 원은 초과하고 2,000만 원은 안 되는 정도입니다. 근데 지금도 간간히 보내주시는 분들이 계시기도 하고, 총 모금액 등은 엑셀이 됐건 해서 공개할 예정인데, 이게 저번 주 내내 통화도 하고 뭐 서류 제출도 하고 담당 부서 공무원분한테 이것저것 물어보기도 했는데 절차가 생각보다 복잡하기도 하고, 제가 여기에 포함되냐 안 되냐 이런 것들도 있고, 또 저 큰 금액을 후원하신 분들 중에 지인분들이 따로 연락을 해서 이름은 익명 처리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런 몇 가지들 때문에 아직은 공개를 하기엔 정리가 좀 덜 됐습니다. 빠르면 다음 주, 늦으면 다다음 주 내로 방법을 생각해서 후원 금액을 공개해보고, 어차피 이거 목적을 말씀드리고 계좌를 다 까고 올린 거라 제 맘대로 개인적으로 사용하면 고발당할 수도 있고, 그렇다 해서 이런 악덕 사기 업체들과의 송사에 관련된 비용으로만 쓸 것이고, 그 내용들도 다 투명하게 공개할 거니 이건 시간을 조금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모금액에 관련된 내용이고, 변호사 선임 관련 제가 저번 주 내내 상담하고 결국 어떤 결정을 내렸는가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에 말씀드린 대로 제 생각보다 훨씬 큰 금액이 모였고, 설사 모금 같은 걸 안 했어도 어차피 저도 제 사비로도 대응을 해야만 했기에 모금액에만 맞춰서 하기보단 제가 쓰려고 했던 금액까지 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 저 화후에 버금가는 혹은 그 이상의 대형 로펌을 선임해보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저런 악덕 사기 업체가 그렇게 사기쳐서 쉽게 번 돈으로 대형 로펌을 선임하고, 공익 제보자들은 혼자 열심히 변론을 해보거나 저런 대형 로펌을 선임하지 못해 사법 피해자가 되는 그런 게 클리셰니까, 반대로 저 사기 업체가 선임한 대형 로펌보다도 더 순위가 높은 로펌을 선임하는 것, 그냥 그 자체만으로도 그 클리셰를 깨부시는 쾌감이 있고, 거기서 오는 시청자 후원자분들의 대리 만족도 있지 않을까. 거기에 지금 라퍼지 스토어뿐만이 아니고 여러 업계에 저런 업체들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 업체에 대한 경고도 되는 거죠. 봐라, 너희 돈으로 이렇게 찍어 누리려고 해봤자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면 니들보다 더 큰 힘이 된다, 뭐 이런 본보기이자 경고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제 영상에 댓글을 달아주셨던 막 공짜로 변호해주시겠다 하신 변호사님 들 메일로도 연락 주셨는데, 이 내용을 설명드리면서 그 마음만으로도 힘이 되지만 정중하게 사양드렸습니다. 그래서 화우가 법인 랭킹 6위니까 그 위에 로펌들을 우선으로 먼저 전화로 상담을 받아보려 했습니다. 뭐 일단 상대방 업체에서 이제 손해배상 이제 민사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제 상대방 그 법무법인이 이제 뭐 화우라고 그래갖고 여기도 이제 꽤 큰 로펌이더라고요. 그래갖고 대응을 저도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여기로 연락드렸습니다. 뭐 어떤 청구를 한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뭐 업무 방해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가 이제 그 유튜브에 이제 상대방이 이제 뭐 혼용률을 속였다는 의류 같은 거 뭐 이런 것들 이제. 혼용료요? 네네. 혼용료? 이런 것들. 저희들이 네네. 이런 거는 좀 안 합니다. 아 근데 이제 상대방이 이제 그 화우라고 여기도 이제 뭐 좀. 글쎄 뭐 하오라고 해도 뭐 네네. 좀 어렵겠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사실 이게 첫 전화부터 이러니까 이게 우리한텐 큰 금액이어도 저런 대형 로펌이 봤을 땐 사소하고 하찮아 보이나? 이런 데는 막 지인들 통해서나 해야 하나? 이런 뭐 여러 생각도 들고 좀 주눅도 들었지만 위에도 말씀드린 대로 단순히 저만의 싸움이 아니란 생각이 드니까 그런 책임감에 등 떠밀리는 느낌으로 그래도 뭐 다시 용기 내서 다른 로펌들에도 상담 요청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 저것만 좀 이상하지 대체로 상담들은 친절하게 해주시더라고요. 일단 변호사분들 말고 상담해주시는 분들이 러프하게 안내해주는 수임료는 최소한 민사 1심 정도는 어떻게 비벼볼 수 있겠다 싶은, 그래서 각 로펌들의 변호사분들이랑 유선으로도 메일로도 자료를 주고받고 하면서 상담도 하고, 그중 몇몇 로펌에는 실제로 예약을 잡고 오프라인으로 미팅까지도 가져봤습니다. 그렇게 실제 소장까지 변호사분들이 보고 하시는 말씀들은 대체로 다 비슷하더라고요. 먼저 비용적인 면에서는 저런 대형 로펌들 같은 경우엔 최저 수임료가 거의 2-3천만 원이 스타트. 근데 소장을 살펴보시더니 법리적으로 어려운 건 아닌데 상대방이 저를 귀찮게 하고 괴롭히려는 거라 하나하나 다 반박을 해줘야 하니까 사기 많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건 아닌데 좀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케이스라고들 하시면서 기본 3천에서 5천만 원 정도가 착수금, 저기에 승소시 성공수당으로 곱하기 2, 거기다 위에 괴롭히는 게 목적인 것 같다라고 하신 게 동영상 삭제 및 게시금지 가처분 신청 이것까지 넣었잖아요. 이것도 똑같이 더 들어가는 거고, 오프라인 미팅하셨던 변호사분이 자기도 맘 같아서는 한 번만 제대로 사건에 대해 파악하고 나면 거의 비슷한 내용 중에 뭐 하나 꼬투리 잡고 이런 건이라 서비스로 묶어서 싸게 해주고 싶어도 자기도 이 빅펌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위에 결제라고 해야 하나? 그런 걸 기다려야지 자기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이것도 최저 수임료가 2-3천이라 해도 자기 마음대로 최저로 책정했다간 그걸로 심할서도 써야 되고, 그래서 좀 죄송하다라는 말씀까지 하시는 분도 계셨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승소를 하더라도 제가 상대방한테 청구할 수 있는 소송 비용은 상한선이 정해져 있고, 그건 상대방이 제기한 소가에 따라 계산하면 되는데, 민사의 경우 상대방이 약 6억 원을 제기했으니 1,300만 원 정도라고 하시고, 가처분에 관한 건 그 절반 정도? 그러니까 합계 약 2천? 그러니까 간단하게 정리해드리자면, 제가 현재까지 대응해야 하는 건들을 대형 로펌에 맡기면 일단 민사 1심 착수금 3천에서 5천, 영상 가처분 착수금 3천, 여기에서 민사 승소시 승리수당 3에서 5천, 영상 가처분 기각시 3천, 제가 승소로 상대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민사 1,300에 영상 가처분 6, 그러니까 제가 이긴다고 100% 승소에 기각을 시킨다고 가정을 하고 승리수당까지 계산을 하면 제가 지불해야 하는 송사 비용만 최소 1억 2천에서 1억 6천, 하지만 제가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송사 비용은 약 2천만 원, 그러니까 최소 1억에서 최대 1억 4천만 원을 써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여기에서 끝날 때 얘기지, 쟤네가 애초에 민사를 건 것도 형사도 지속적인 추가 고소장 접수를 통해 수사 종결을 지연시키면서 그 와중에 추가적으로 건 거잖아요. 그것도 모자라서 영상 삭제, 가처분까지 넣고 이런 식으로 또 뭘 할지 몰라요. 그럼 그때마다 최소 6천에서 1억까지 계속 추가되는 거예요. 이건 뭐 제가 차 팔고 뭐 하고 해도 안 되죠. 네, 뭐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사실 여러분이 후원해주신 금액이 절대 작은 금액은 아니지만 제 사비까지 더해도 택도 없는 거죠. 설사 뭐 어찌 저렇게 대형 로펌을 쓰더라도 그럼 완전히 제 사업과 삶은 망가질 거고, 그렇게 되면 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독립운동가, 6.25 참전 용사들처럼 남은 건 상처뿐인 승리, 명예뿐인 그런 삶이 되는 것, 그거는 원치도 않을 뿐더러 저마저 그렇게 된다면 누군가 패션업계 혹은 다른 업계에서라도 이런 공익제보나 고발자들이 나와봐야 본인의 삶은 망가진다는 나쁜 본보기가 될 테니까요. 그럼 당연히 이런 사람들도 더 안 나오겠죠. 아무튼 그래서 그럼 저런 3대 로펌이니 대형 로펌이니는 현실의 벽에 가로막혀 실패. 그래서 주변에 지인들에게 수소문해서 찾아낸 로펌, 그리고 그 로펌의 대표 변호사분께 변호를 맡겼습니다. 간단하게 그 변호사분의 경력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비밀유지 조약이 있어서 어느 업체다 어느 브랜드다 말씀은 못 드리지만 어떻게 보면 저랑 비슷한 구조라고 해야 하나? 손에 꼽는 대기업의 패션 브랜드에서 제 지인의 브랜드와 법적 분쟁이 있었는데, 그때 제 지인의 브랜드 편에 서서 변호를 맡으셔서 대기업 측에서 비밀유지 조항을 거는 대신 제 지인의 요구를 거의 다 들어준, 거의 사실상의 승소로 이끌기도 하셨고, 사실 제 다음 혹은 다다음 컨텐츠인데 보통 패션에서 디자인 카피는 판결이 나기 굉장히 힘들단 거, 이건 여러분들도 아시죠?
그런데 한 도메스틱 브랜드의 제품이 또 다른 도메스틱 브랜드에게 디자인 카피를 당했는데 이걸 형사와 민사 모두 맡아주셔서 또 마찬가지로 해당 브랜드에게 사실상의 승소를 통해 배상금까지 받아낸 경력이 있으신 변호사님입니다. 뭐 제가 아는 것만 이 정도고 그 외에도 뭐 패션 쪽 경력이 잔뼈가 굵으신 분입니다. 아마 나중에 전화 같은 거 통화 녹음으로 자문이나 그런 걸로 제 영상에 출연도 하실 수도 있고요. 아무튼 저런 경력도 있고 하신 분이라 당연히 그에 상응하는 수임료는 나갑니다. 제가 또 막 여기서 딱 얼마 오픈하는 건 실례기도 하고 상도에도 어긋나서 막 공개는 못하지만 나중에 후원금 사용 내역 같은 것도 엑셀이건 뭘로건 영수증 같은 거 다 첨부해서 공개할 건데 거기에서 대략적인 확인은 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 위에도 얘기했지만 전 영상에 댓글로 막 무료로 또 도와주시겠다 하신 변호사님들도 계시고 그 마음만으로도 감사하지만 사실 제가 무료로 막 수임하는 게 좀 거시기해요. 감사하긴 한데 예를 들어서 앞으로 관련 내용으로 영상 같은 거 만들거나 할 때 자문을 구하기도 좀 너무 염치 없기도 하거니와 도중에 무슨 돌발 상황 같은 게 생기거나 했을 때 나도 급하긴 한데 제 거는 무료지만 누군가는 수임료를 지불하면서 그 변호사님께 사건을 맡기신 분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그분을 우선시 해줘야 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이제 나는 급하고 거기에서 이제 뭐 불만이나 이런 게 좀 생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정당한 노동에는 또 그에 상응하는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저도 정당한 요구를 할 수 있다 이건 거죠. 그래서 마음만 정말 감사히 받고 정중하게 사양하는 답장을 메일로 보내놓았습니다. 그러자 또 각자 보시는 법리적인 해석이나 조언들도 정말 가슴 따뜻해지게 감사하게도 많이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앞으로 채널의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건 사실 모금 전에도 느꼈고 거의 사실상 결정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모금 영상 올리기 전에 이미 관련 컨텐츠도 그 전에 찍어 놓긴 했는데 제가 의도하진 않았지만 라퍼지 스토어의 사기 행각 때문에 시작된 짝퉁 부자재, 패딩 충전재 혼용률 사기, 캐시미어 울 코트 혼용률 사기 등에 대한 불편한 진실들이 폭로되면서 국내 패션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졌죠. 그로 인한 소비 침체들도 따라왔을 거고요. 정말 냉정하게 얘기하자면 그건 여태 사기치거나 혼용률 표기나 기재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조차 알아보지도 않고 오로지 돈만 보고 장사해왔던 무지한 브랜드나 업체들의 잘못이긴 한데 이게 제 생각보다도 훨씬 더 일이 커지기도 했고 이로 인해 정직한 업체들도 다 같이 피해를 보고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거기서 오는 죄책감, 책임감 이런 것도 느껴지고요. 그래서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도메스틱 브랜드지만 또 다른 업체에 의해 피해를 본 사연들 그런 것들도 제보를 받아 다루거나 저러한 사기 같은 게 없을 만한 많은 업계인들이 이야기하는 국내 브랜드의 대표님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며 패션에 관한 여러 이야기도 나누고 브랜드도 살짝 소개해보는 그러니까 내가 의도치 않았더라도 그 나비 효과로 피해를 본 도메스틱 업계에 긍정적인 영향도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줘보겠다 이건 거죠. 그 외에도 저 라퍼지 건과는 별개로 연락해주신 변호사분들 중에도 저 사기업체들에 당한 소비자들의 권익에 대해 이야기하는 그런 컨텐츠도 올라갈 수도 있고 물론 제가 좀 영상 쉬고 한 동안에 올라온 적발된 업체들 정리하는 영상들도 차근차근 올릴 거고 아무튼 이제 예전에 제가 했던 라멘집들 리뷰나 좀 라이트한 패션 얘기 등은 다른 서브 채널 등을 파거나 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그냥 제 개인 채널에서 패션씬 전반의 부조리 등을 고발하거나 알려드리는 그런 공익적인 성격의 채널로 갈 것 같다는 거죠. 뭐 저 말고는 사기업체고 뭐고 광고 받아서 돈 받기만 바쁘고 그렇게 최소한의 책임조차 안 지면서 그저 돈 벌어먹을 생각들 뿐인 게 이 판이고 평소엔 시청자님들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해주세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브랜드가 사고 치면 제일 먼저 시청자들을 유기해버리는 유튜버들이 대다수니 어차피 이런 거 저 말고는 할 사람도 없어 보이더라고요. 그 와중에 저런 라퍼즈 같은 혹은 사막여우님과 도더님이 얘기한 부도덕한 사실을 그대로 얘기해도 오히려 고소를 해버리는 업체들이 더 있을 수도 있으니 그에 대한 법적인 분쟁 비용도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위에 얘기한 다음 혹은 다다음 컨텐츠일 디자인 카피 업체도 진짜 나중에 보시면 충격적일걸요. 저런 식으로 사기치거나 양아치같이 장사하는 데들이 광고랑 바이럴만 돌려서 이미지도 엄청 좋고 매출도 몇백억 단위로 돈도 많이 벌더라니까. 저 업체는 라퍼즈 같은 대처를 할지 어떤 대처를 할지 궁금하네요.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그럼 갑니다.